시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4시 반에 어린이집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집 미나를 버리면 아빠 주차장으로 나올 거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가야 돼 주차장으로. 자 합시다. 조선 전기. 자 조선도 있잖아. 조선도 잘 봐봐. 고려를 우리가 500년을 자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무슨 시기? 호족 연합기 왕 3명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벌 귀족기 그 호족들이 그냥 외우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봐.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가문이 계속 이제 하는 문벌 귀족의 시대를 만들었고 지방의 남은 호족들은 향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문벌 귀족기의 모순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누가 들고 일어났다? 무신 집권기. 자 그리고 그 무신 집권기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누가 처음 들어왔다? 문벌 원간섭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원간섭을 물리치면서 고려 왕조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닐 것이냐 왕조 교체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5시대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조선. 자 조선은 무려 보세요. 전기의 2장, 전기가 2장.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2장, 후기의 1장, 2장이죠. 후기의 2장. 그런데 조선은 사실 담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5장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둘둘 해봤습니다. 자, 15세기.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는 거는 1392년이지만 그럼 14세기지만 결국은 뭐 8년 후에 이제 15세기가 되죠. 그래서 그냥 15세기라고 적었습니다. 자, 15세기의 핵심은 여러 가지 국가 체제의 기틀을 다집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체제를 만듭니다. 제가 건국과 발전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요 초기는요 대부분 왕들의 업적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제도 무슨 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왕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역사에서 되게 발전적이고 좋은 게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막 우리가 막 비굴해지고 막 우리가 당하고 이런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업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종대왕 특별히 이제 문화유산 관련돼서 사진 같은 게 나오면서 세종을 묻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태종도 많이 묻습니다. 태종도. 그래서 세종과 왕들의 업적을 잘 봐야 됩니다. 15세기는. 16세기는 제목 자체가 뭐예요? 저 별대 있는 거 보세요. 뭐예요? 살인과 붕당. 살인과 붕당. 별로 배운 지 오래 안 된 것 같죠, 3학년들은? 저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붕당. 자, 살인이 훈구하고 싸우다가 사화가 일어났었죠. 살해 사화. 그런 사화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살인이 결국 권력을 잡고 나서는 살인이 분화된다 그랬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 과정이 그 과정.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참 나눠지기 시작할 때 임진왜란이 빵 터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을 만큼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권력가들이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절과 붙었던 소송, 그 다음에 환국, 왕이 뒤집어 버린다고 했죠. 이렇게 세 차례 황국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붕당이 계속 서로 공존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돼서 막 일당 독재로 막 가다가 한평책 나오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쪽에서는 이제 숙종, 경종,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영종조 시대. 내가 실학은 따로 하나 빼놨습니다. 실학은 따로 하나 빼놨고 그 다음에 영종조 시대. 영종조 시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조선 후기를 쌍수를 맞았다는 그런 시기거든요. 영종조 시대. 그리고 19세기 1800년 되죠. 19세기는 다시 우리나라가 미끄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딱 죽어요. 정조가. 그리고 나서 정조 이후에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 그 유명한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아주 이제 민생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고 농민운동이 등장하는 이런 때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크게 보면 지금 큰 주제들 뭐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시험에도 아까 내가 그랬죠. 조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은 조선이 제일 많이 나오죠. 수능은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나오는데 수능은 20문제 중에 12문제에서 14문제가 근현대사. 와. 왜냐면 고등학교 역사책이 근현대사가 80%를 했잖아. 네. 고등학교 역사책이. 그러니까 상당히 근현대사를 잘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근데 중학교에서는 일단 반대로 전근대사, 근현대사 앞에 거를 전근대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거의 한 80% 중학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탄탄하게 앞부분을 해놓고 지금 앞부분이라는 게 조선까지를 해놓고 근현대사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사람들은 근현대사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괜찮은데 그래도 시기적인 흐름을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느 시대일 거야 이렇게 헷갈려버리면 틀릴 수 있잖아. 수능 항상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와. 뭐 등급 그런 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 한 개 틀리면 등급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고 근현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현대사가. 근데 내신 용도로 근현대사를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되면. 왜냐면 이런 것보다 더 디테일한 내가 여기 다 적지 못한 디테일한 것들이 실제로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바뀐 교과서도 봤는데 2022 대전교육과정 고등학교 거도 한번 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와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예를 들면 아편전쟁, 미일 화친조약 그거와 강화조약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책에 있어. 책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책을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거는 뭐 일단 좀 이따 또 하고 근현대사 우리 할 거니까. 자, 조선전기 갑시다 이제. 조선전기. 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성계가 드디어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와. 자, 주의할 점. 과정법이라는 게 실시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봐봐. 세금제도 보면 세금제도에 토지제도에 과정법이라고 있죠. 그러면 과정법 앞에 고려 때는 전시과 제도가 있습니다. 고려는 전시과.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토지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일종의 국가 공무원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을 주는데 지금처럼 뭐 통장에 딱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땅을 주는데, 자 반송의 윗반송은 내가 뭐 어떤 높은 관리라고 쳐. 그럼 윗반송을 내가 줬다. 이 말은 윗반송 땅을 다 날 준 게 아니야. 뭘 준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내가 걷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세금을 거둘 권리, 그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거둘 숫자의 조, 세금 조자. 그러니까 수조권을 받는 거지 땅을 받은 게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조권을 받은. 사실 이런 게 내가 고등학교 때는 경제사에 대한 게 교과서에 있었어. 지금 다 빠졌어. 지금 교과서에 이름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전시관이 과정도 자세하게 안 나온다고. 나는 그게 내가 오늘 처음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정치와 문화 중심으로 나옵니다. 정치사와 문화사, 그러니까 사회경제사를 다 빼놔버렸다고. 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교육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고려가 전시과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리들의 토지제도의 핵심이었다면 조선은 그걸 바꿔요. 과정법. 근데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관리의 등급에 따라 급여가 다른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급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의 급여가 다르잖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럼 왜 바꿉니까? 선생님 그대로 쓰면 되지. 왜 바꾸겠어? 당연하죠. 고려를 이끌어가는 세력과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다르잖아. 그러면 옛날 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 쫙 등급 만들어서 정도전 니는 잘했으니까 1등급, 그 다음에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 따라서 등급을 쫙 나눠가지고 관리들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거죠. 새로 싹 바꿔버린다. 근데 이 과정법은 여러분 1391년에 시행됩니다. 조선이 건국됐다 안 됐다? 안 돼. 공양왕 때.
허수아비 왕이라 했잖아 내가. 공명왕 때 가정법이 만들어져요.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건 주의할 점.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뭐 조선에 세워지고 가정법이 시행됐겠지. 아니라고. 자, 어려운 용어들 많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더 자세한 거를 일단 놔두고 자 봅시다. 그래 천도했다. 자, 천도했다. 한양으로 천도했다. 원래는 한양으로 할지 어디로 할지 막 고민이 많았는데 공주 계룡산 우리 계룡산에 도 닦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룡산으로 갈지 한양으로 갈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한양이었죠. 한양. 또 한양 중에서도 어디로 할까? 지금의 경복궁 자리가 이제 낙점이 됐잖아. 그런데 실제로 한양 중에서 어디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신촌 연세대 자리 있죠. 거기도 되게 자리 좋거든요. 연세대 정문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길이 쫙 뚫려 있어요. 연세대 쭉 뚫려 있거든. 가보면 그 이제 거기도 생각했는데 거기 좀 좁다. 궁궐로 쓰기에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있는 그쪽 경복궁 자리가 낙점이 됐습니다. 자, 경복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 이제 기억나시죠? 종묘와 사직 이렇게 서울을 그리면 여기가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남대문이 정확하게 중간에 아니라 약간 옆에 있습니다. 남대문이. 숭례문이 여기 있으면 숭례문. 그 다음에 북쪽은 산이 있어. 북쪽 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숙정문은 저 산에 있습니다. 숙정문을 다른 말로 옛날에 소지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의문, 의가 돈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죠. 어디가 인이고 인, 의, 예, 지 이쪽. 중간에 고신다. 우리 12월 30일에 종 치는 데 있잖아. 인의 예지 신. 그러니까 어떤 조선의 유교 사회의 오행 중요한 5가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고신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궁궐이 있죠. 경복궁을 여기 만들고 이때는 궁궐이 경복궁밖에 없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은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좌묘우사입니다. 좌묘우사 무슨 말이야?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 좌묘우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돼. 왕은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왕이 봤을 때 좌묘우사인 거야. 내가 그랬잖아. 왕이 봤을 때 우리 부산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 수영구 여기가 경상 좌수영이었거든. 우리 부산은 오른쪽인데 왜 좌수영?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이 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수영교 있잖아요. 센텀중학교 앞에 그 다리가 좌수영교거든. 왼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종묘, 여기가 사직단. 사직단은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단이 있어. 계단 같은 제사 지내는 이렇게 땅 같은 단이 딱 있고 그게 딴 거 그건 없는데 종묘는 가보면 이제 예쁘게 쫙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종묘를 가보면. 자, 그 다음에 1차 왕자의 난. 자, 이게 결국은 이성계가 자식이 많았는데 방자도 지금 자식들이 많아요. 방원이가 5째입니다. 방원이가. 5째고 그 다음에 위에 제일 첫째 형님 방우 형님은 아버지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막 고려를 무너뜨려 조선을 세울 때 방원을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려를 쳐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 마을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걸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방원이 말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부인이 2명 있어요. 크게 2명.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방우, 방간, 방화, 방원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 강씨라는 다른 사람 어미에게서 난 아들이 방석. 그런 이제 방번, 방석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과 이방원이 꿈꾸는 조선은 달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맞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대통령제가 무조건 좋다. 내각 책임제가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없잖아. 근데 또 대통령제 안에서도 우리나라 스타일 대통령제가 있고 미국 스타일 대통령제 다릅니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정도전이 꿈꾼 세상은 뭐냐면 재상이 통치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성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성계 아들이 무조건 똑똑하다는 보장이 있나? 없어. 또 이성계 아들이 똑똑했는데 그 아들은 똑똑하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니까 왕은 계속 그 피를 이어갈수록 다 똑똑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왕은? 왕은 똑똑한 재상을 뽑으면 된다. 재상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을 뽑으면 된다. 뽑아서 대부분은 총리가 다 통치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은 그냥 왕으로서 보고받고 통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재상주의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리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신하의 권한을 강한 그런 게 성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게 많았어. 그런 게. 그런데 이방원은 그거 못 마땅하다는 거야. 이방원은 왕이 통치해야지라는 스타일인 거야. 왕권이 강해야지라는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 둘이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는 걸 정도전이 알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방원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위에 형님들, 방원이 형님들은 별로 왕권에 관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리고 방원 형님은 첫째 아들 떠나버렸고. 근데 방원에 야심이 있다는 걸 정도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야심이 없는 제일 막내 동생 방석이를 앉히려 했던 거예요. 왕은.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해가지고 앉히려 했고 요 어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앉히려 했는데 이걸 이방원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누구를 정도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지였던 이방원과 사실 정도전은 동지였죠. 조선을 건국하는 두 사람이 다 1등 공신들인데 결국은 건국되고 나니까 이제 서로의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정도전을 날림. 그리고 동생들 날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동생을 왜 죽였어?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 남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이런 우리가 이런 옛날 시대를 공부해 보면 형제간을 죽이고 이런 거 많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방원이가 이제 바로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방원이의 형님, 이거는 이제 엄마가 같은 형님이 방간이 형님, 이 방간이 형님이 권력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면 뭐 건국 공신이 있겠죠. 1등 공신, 2등 공신. 근데 공신에서 내가 공신에서 높은 자리를 못 받았다라고 약간 불만을 품은 애가 박포라고. 박포. 이름이 박포. 이 박포가 방간이 형님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 방원이한테 덤빈 겁니다. 근데 방원이 세력이 훨씬 컸어. 그러니까 방원이가 이제 차마 자기 친형이잖아. 방간 형님을 죽이지 못하고 유배 보내고. 그래서 2차 왕자에서 이제 자기 형님들까지 이제 날린 거죠. 근데 이때 바로 왕이 안 돼요. 자기가 2대 왕이 누구냐? 조선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정태세에 가잖아. 그러니까 태조의 아들 정종이 방원이거든, 형님이거든. 그러니까 정종이 두 번째 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정종은 근데 왕이 하기 싫어.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거야, 잠시. 본인도 되기 싫고 방원이도 그걸 알아. 저 형님은 야심이 없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고 본인이 세자가 돼. 아들이 아니죠. 동생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준비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1400년에 되는 왕이. 내가 연도를 써놓은 이유는 외우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정종은 몇 년 왕했어? 2년. 그러니까 금방 하는 겁니다. 제발 빨리 네가 좀 해라 이런 겁니다. 정종은.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태종이 왕이 됐습니다. 태종이 왕이 됐을 때 이성계는 죽었을까? 요거는 왕의 했던 재위기가 이제 살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아들들끼리 막 죽이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 좋을까요? 에이씨 하면서 이성계는 떠나버렸어요. 함흥, 자기 원래 고향 함흥. 전주희 씨라고 하는 이유는 이성계는 전주에 산 적이 없어. 근데 왜 전주희 씨라고 하냐면 이성계의 5대조 할아버지가 전주에 있었어.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 그걸 끄집어 와서 추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면 그 앞에 자기 조상들은 왕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개국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뭐 몇 대조까지는 다 추존해서 무슨 왕으로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이제 보니까 전주에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성계는 실제로 함흥에 살았다. 함흥이 냉면 유명한 함흥이 이쪽인데 있죠. 이쪽입니다. 추운 데 있었고 여진족들하고 가까웠습니다. 이성계는. 그 이성계가 고려 시대 때 막 전쟁에 나가서 사투리를 막 쓰는 거야. 고문치들이 그거 갖고 막 뭐라 하고 이랬다. 말투도 거치라고.
이성계가 이제 사투리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성계는 이쪽이 자기랑 훨씬 친한 쪽입니다. 이쪽이 이 라인이. 그래서 이성계가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니까 광원이가 아버지 모시러 가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 사신을 보내. 그 사신이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와? 이성계가 저쪽에 사신이 오는 거 보고 화를 써. 죽을 뻔. 그러니까 그 함흥 차사란 말 있죠. 내가 니 보고 교무실 가서 뭐 가져오라는데 얘가 안 와. 그럼 왜 함흥 차사라 이런 말 하잖아. 갔는데 왜 안 오냐? 함흥 차사라면 되어 있어. 자, 근데 뭐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전혀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건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지도가 두 번 써 있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이 그 태조 때 나온 겁니다. 나중에 사진 나오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태조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뭘 알아봅시다. 얘는 당연히 이방원은 아까 말했던 재상 중심의 신권주의가 아니고 왕권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합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자, 6조 직계제가 뭐냐면, 자 봐봐. 조선의 시스템은 의정부와 육조입니다. 의정부라는 최고 관리 기구가 있어.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정승 또는 3재상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조가 있죠. 6조는 뭐다? 실무를 담당하는 6조. 2조, 호조, 2호례, 병형공. 자, 2호례, 병형공. 고려도 6부가 있습니다. 고려는 6부라고 조선은 6조라고 합니다. 차이는 부는 황제에다가 쓰는 겁니다. 조는 왕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충브라더스 시절에 고려에는 그 6부라면 못 썼겠죠. 또 떨어져. 완전 격화됐어. 자, 그럼 봐봐. 2조 인사 업무. 이제 이 정도는 3학년들 외워놔야 돼. 이 정도. 호조 뭐 하는 거야? 세금, 재정 밑으로 쓸게요. 재정. 예조 교육과 국가 예식, 의례. 예를 들면 뭐 국가에서 장례를 치른다, 결혼을 한다니까 국가 의례. 병조, 국방, 병사, 형조, 형벌, 사법부, 오늘날 말하는 사법부, 형벌. 공조, 건설, 건축. 옛날에 그럼 이 중에서 같은 판서지만 2조 판서 정이품인데 같은 판서 중에 누가 제일 높았을까? 2조가 제일 높아요. 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별이라도 별 하나, 군대 가도요 똥별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고 아주 좋은 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계급이 두 개라도 별 두 개라도 요거는 승진 라인의